33번 질문이에요. 33번. 오늘 36번까지 진도 나가고 주말에 진도를 전부 다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진도 나갈 거고 9월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교과서 진도 각 학교당 2개씩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계속해서 그 모의고사랑 누적 단어 재시험지 보는 친구들은 암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써먹지 못하거든.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결국엔 머릿속에 넣어야지 너네 실력으로 발휘가 되는 거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너네가 꺼내다 쓰는 게 아니라 너네 머릿속에 넣으라고. 시간 간격을 두고 외우세요. 아니면 백날 첫날 학원을 다녀도 실력은 오르지 않거든. 암기 못하면 암기 못하는 만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보면 되잖아.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다. 암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밖에. 다른 애들은 뭐 한 번 보고 다 외워지는 거 아니거든. 옆에 있는 애는 한 번 보고 모의고사 단어 리스트 한 번만 봐도 한 100개 중에 90개는 맞는다. 그런 친구들은 그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웠겠죠. 응? 너네는 기본적으로 외운 게 없으니까는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개인 단어장을 암기하게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 암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거든, 공부가.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 단어를 얼른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단어가 아니라 글을 읽어내야 되니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너네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건강도 있지만 내 몸이 건강하다면 지금 공부가 중요하잖아. 중요한 시기잖아. 공부를 다 하고 할 걸 한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하는 거죠. 할 걸 하지 않고서는 뭐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잖아. 스스로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센셜리즘, 본질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렵죠. 일단 이센셜리즘이 뭔지 간단하게 여기 정의를 써줄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를 본질주의라고 하거든. 어떤 본질적인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본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전제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전제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고방식이구나, 본질주의라는 건. 그러면 중심 내용을 파악해온 친구들은 이해가 될 거거든.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전제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고방식.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너네가 얼마만큼 이제 예습을 해왔는지 방학 때 나간 질문이기도 한데 이 things부터 present까지 네모로 이렇게 표시할게. 대부터는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어 왔을 거 아니야. 문맥상 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1번부터 7번 문장까지 전부 다 읽은 다음에 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문맥상 비슷한 표현에 전부 다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네모 칠 거거든. 너네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연필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ignorance가 문맥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같은 표현이다 하면 연필로 이렇게 네모 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2번 형광펜으로 1번 문장에 이 대미 지칭하는 거랑 이 2번 문장의 주어인 대의가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중요하죠. 복수 대명사 대미랑 대의로 지칭했으니까는 명사에 s가 붙은 복수명사로 찾아야 된다. 복수명사를 찾아야죠. 문맥상 해석을 통해서 단수명사로 찾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러한 말이나 진술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쓰세요. 필기 프린트에 쓰던지 지금 소율이 대각선에 항상 이면지 있거든.
자, 나는 필기 프린트에 쓰기 싫다, 더러워질까봐 그런 친구들이 이면제에 이러한 말이나 진술이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한글로 써라. 한글로 풀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ABC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 34번. 이제 34번에서는 지금 이 4번 문장에 이 더 페너메논부터 이 페임까지 같은 표현 두 가지를 내가 여기 적어놓은 거거든. 3번 형광펜 들어서 4번 문장에 더 페너메논부터 페임까지 네모로 친 다음에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로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 문장이 두 개인 거다. 위아래로. 위의 표현도 괜찮고 밑에 표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그 3번 문장에 이러한 비판이라는 게 어떠한 비판을 의미하는지 역시나 한글로 써라. 단순하게 연결시키지 말고 문맥상 2번 문장에서 어떠한 비판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에서 5번 문장 보면 여기서부터 세모가루로 묶어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얘 분사구문 처리해도 되는데 그래도 문법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지만 여기서는 and 사이로 지금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의 과거분사 3개가 병렬되는 걸로 볼게요. 여기서 세모가루로 묶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문법적으로는 똑같거든? 근데 and 사이로 이 과거분사 비동사 플러스 pp의 과거분사 이 3개가 병렬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symbolized, characterized, 그 다음에 associated 이 3개가. 그 다음 35번 35번 지문에서는 이 4번 문장에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시나 5번 문장에 이 노우 it에서 노우의 목적어인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투 부정사, 투 부정사는 정해진 게 없어서 부정이거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보통은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in order to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to 왼쪽에 in order이 붙은 거거든. 얘랑 같은 표현 또 뭐 있어? so as to가 있죠. 뭐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 아니면 in order이나 so as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to 부정사 자체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그 이행문에 to 부정사랑 동명사 파트 이거 기억나?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죠. 너네 단어 시험 볼 때 spend, 그 다음 목적어로 뭐가 나와? earlier time이니까 시간, 돈, 그 다음에 ing 형태죠.
spend 시간 돈 ing. 아는 사람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나 돈 둘 중에 하나죠. ing. 시간이나 돈을 ing 하면서 보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문법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는 이 ing야. 뒤에 ing라는 형태가 오는 걸 아냐. spend 뒤쪽에 시간이랑 돈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ing가 오는 형태인 걸 아냐. 이건 암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nd 붙이셔야 됩니다. 이제 엄격한 문법에서는 지금 여기 and를 붙여야지 맞거든. 이 then 왼쪽에서는 가끔씩 등위 접속사 and가 생략되더라고. 보통.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오늘 진도 나가는 36번. 36번 질문에서는 4번 일단은 이 theirs랑 yours 너네 그 이행문 아마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stick out theirs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stick yours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건 뭘까? 소유대명사인 거 알죠? 나의 것, mine,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 theirs니까 뭐야? 그들의 것, yours니까 너의 것이라는 거거든. 정확하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도 이 개념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행문 2페이지에 정리해 둔 거거든. 그럼 그들의 것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글을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문법이나 단어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기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구나,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것들 헷갈리면 이행문에서 2페이지를 다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얘를 풀어서 쓸 수 있어. 문맥상 뭐를 그들의 것이라는데 그들의 무엇을 얘기하는지, 너의 것이라는데 너의 무엇을 얘기하는지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역시나 그러한 한계라는 건 앞에서 그 한계가 언급됐기 때문에 그러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거거든. 그러한 어떠한 한계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역시나 한글로 써라. 한글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절의 주어가 뭐냐? cultures고 동사는 어디 있어? can work죠. 왜냐면 in which니까 얘 계속적 용법이잖아. in which. 그리고 거기에서 즉 위치의 선행사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문화에서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질문의 다거든. 시간 줄 테니까는 질문에 대한 답변 프린트 같이 한번 보면 33번 질문부터 예습을 미리 해봐야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꼭 예습을 꼼꼼히 해주길 바랍니다. 개념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인간의 생존에 중요하대. 아, 개념이라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 있죠. 개념이라는 게 문을 열거든. 본질주의에 대한 문을 열거든. 즉 개념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있지도 않은 걸 찾으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냐? 컨셉트죠. 개념. 댐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이 댐 이전에 나온 거에서 복수명사가 컨셉트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려움 없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댐이 지칭하는 거니까 앞에서 언급된 것 중에 명사에 s나 es가 붙은 복수명사를 찾으면 된다. 역시나 이번 문장에서도 그들은 encourage도 우리 allow료 동사니까는 A2 부정사죠. 그것들은 encourage 뭐 조장한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도록. 근데 어떤 사물이냐면 present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도록 한다는데 present도 얘 단어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품사가 뭐냐? 형용사죠. 존재하는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단어 뜻 쓸 때 하나만 쓰지 말고 꼭 여러 개 쓰시길 바랍니다. 뭐 명사로는 선물이나 현재, 형용사로는 존재하는, 동사로는 제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뜻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걸 보게 만들까? 대의가 지칭하는 건? 그쵸. 다시 한번 개념이죠.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보통은 맞습니다.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을 펴냈거든? 동격. 그 책의 이름이 ignorance, 무지라는 건데 그 old proverb, 오래된 속담과 함께. 근데 이 속담이 뭐냐면은 이 to 가주어 진주어는 it이랑 to에 동그라미 2개 치고 이 밑에 가주어라고 쓰면 되거든?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어떤 속담을 인용했냐면은 매우 어렵다. 검정색 고양이를 찾는 게 어두운 방에서 특히나 어떤 고양이도 없을 때. 이러한 말이라는 걸 아름답게 요약한답니다. 뭐를 요약하냐면 그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약하는데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썼냐 소율이? 이러한 말이라는 게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약한다는데 이러한 말은 뭐냐? 그 올드 프로그램 뒤에 다 해석을 했는데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그 고양이가 없대 매우 어렵다는 말이라고 썼어요. 다시 뭐라고? 천천히 다른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그 올드 프로그램 뒤에 따옴표로 돼 있는 부분을 그냥 해석해서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그 고양이가 없을 때 매우 어렵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찾는 게 어렵다. 어두운 방에서 특히나 그 고양이가 없는데 찾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this statement는 앞문장에 the old proverb, on old proverb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별 문장 삽입할 때 힌트가 될 수 있겠죠. 5번 문장. 역사라는 건 많은 사례를 갖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에 대한. 근데 이 과학자들이 뭐 하려고 했는지 알아? search든 찾으려고 했거든. fruitlessly. fruit이 원래 과일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과도 없이죠. less가 붙으면 없는 거니까. 즉 헛되이 찾으려고 했던 과학자들이죠. 본질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 그들이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라는 걸 이끄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누가 잘못된 개념을 한 걸까? 사이언티스트죠. 사이언티스트. 개념 자체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허송세월했구나. 허송세월. 응? 6번 문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 이 사람 fire이라는 이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사람, 아까 나왔던 이 3번 문장에 나온 스튜어트 이 사람이다. fire이라고 읽을게요. 쉽게. 6번 문장. 이 사람이 어떤 사례를 주는지 알아? 루미니퍼러스, 그 발광의, 빛이 나는 에테르, 영어로는 ether에 대한 사례를 주는데 이게 뭔 줄 알아? 신동격. 모르니까 이제 쉼표 오른쪽에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발광의 에테르가 무엇인지. 이게 신비로운 물질이야. 근데 이게 was thought, 여겨졌죠.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주가 새까만데 그게 에테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과거에는 생각했던 거죠. 뭐 할 수 있도록? 그 빛이라는 게 미디엄, 매체, 매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이동할. 그 에테르가 블랙캣이라는 건 얘들아, 실제로 에테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냐 없었다는 걸 의미하냐?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에테르는 검정색 고양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있지도 않은 걸 찾으려고 했구나. 얘는 삽입절로 보고 동그란 거로 묶을게. 주어동산 이렇게 라고 이 fire이라는 사람이 책에 썼나봐. 그리고 physicist, 물리학자들은 과거에 had been theorizing, 이론화하고 그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고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experimenting이랑 왼쪽에 있는 theorizing.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and 사이로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니까 had been theorizing.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사이로는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물리학자들이 거기에서 실험을 했거든. 여기에서 어디에서 실험했다는 걸까? 일단 이시지층하는 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겠죠. 문맥상 이시지층하는 건 뭐겠어? 어디에서 실험했어? 그쵸? dark. 검은 방이죠. 어두운 방. 루킹부터는 애들아 무슨 가루로 묶으면 돼? 세모 가루죠. 여기 화면 한번 보면 여기 지금 it 왼쪽에 있는 쉼표 보이죠? 쉼표 다음에 ing는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 증거를 찾으면서.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서 근데 이 고양이가 어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에테르죠. 에테르. 그쵸? 그 발광의 에테르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발광의 에테르를 얘기하는 거죠.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 형광펜으로 네모로 묶는 게 결국엔 문맥상 다 비슷한 표현이거든. 3번 문장에 여기까지도 전 표시하겠습니다. 어떠한 고양이도 없다. 즉 에테르가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비유하는 거죠. 주제문은 1번이랑 2번으로 고르겠습니다. 1번이랑 2번. 개념이 생존에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간 없는 것을 찾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이죠. 과거의 과학자들이 에테르라는 물질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34번. 34번도 이 질문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데 방학 때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문단별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에 그 구조 파악해온 거 봐봐. 주절의 주어는 뭘까? creators죠. while은 부사절로 묶이니까 세모가로로 묶이죠. 소셜미디어 있죠. 여러분이 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요즘 페이스북 안 하죠. 일부 미디어에 관심이라는 게 잠재적으로는 인스트루먼트, 도구긴 하거든. 도구. 어떤 도구냐면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엘리트 명성과 같은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긴 하지만 일부 컨텐츠 창작자들은 그냥 평범한 페임, 명성을 원한답니다. 사회적 목적으로서 in itself, 그 자체로란 뜻이다. in oneself거든, oneself. 근데 여기서 지칭하는 게 이 사회적 이 fame에 맞춰야 되나? 이 fame에 맞췄기 때문에 스위치 맞춰서 itself로 바꾼 것입니다. 1번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SNS에서 뭐 팔로우나 라이크 같은 그러한 표시를 통해서 실제로 엘리트 명성을 얻기를 원하기도 하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인스타 스타나 유튜버 스타들은 그냥 평범한 명성을 원하기도 한다는 거야. 모두 다 엘리트 명성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얘 이렇게 unlike는 전치사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는데 unlike는 뜻이 뭐냐? 실제 텔레비전 스타와 unlike는 다른이거든. 다른. 근데 낫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다르지 않게. 난 너와 다르지 않아. 비슷해란 말이죠. 실제 텔레비전 스타들과 다르지 않게 일부 미디어의 유명 인사들은 자주 뭐 받는 애들아? criticized? 비판받아. 왜 비판받아야 돼? 유튜버 스타들이, 인스타 스타들이 왜 비판받아? 같지 않은 것에 있어서 스킬이나 재능이라는 걸. 근데 스킬이나 재능이라는 게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 전통적인 엘리트 명성과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 얘들아, 예를 들면은 그러한 스킬이나 재능이 뭐야? 구체적인 예시자 such as 뭐가 있어? 액팅? 연기하는 거나 노래 부르는 능력.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이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거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너 왜 이렇게 노래 못 부르냐? 왜 어떤 가수처럼 노래 못 불러? 이런 식으로 비난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3번 문장. 이러한 비난이라는 거 강조한답니다. 사실 어떠한 사실이냐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거야. 어떤 장애물이냐면 그 건너는 장애물이죠. 그 엘리트 명성의 영역을 건너는 것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데 일단은 구조적으로 볼게. 여기서도 저번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데 barrier to ing죠. 그렇다는 건 to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그쵸?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나와야 돼? 그쵸?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동명사가 쓰이고. 그럼 3번 문장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이러한 비판이라는 거는 사실을 이제 강조한다는 건 사실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러한 비판이라는 건 하진이 뭐라고 적었냐? 앞문장에서 유추했을 때 한글로 적으면
소셜미디어 유명인들이 엘리트 명성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받은 비난. 그쵸. 결국에는 소셜미디어 유명 인사들이 비판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엘리트 셀러브리티와 관련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응? 너 왜 그런 가수만큼 노래 잘 부르지 않아? 이런 비난받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묶을게요. This criticism은 앞부분에 이 부분. 이유는 for 뒤쪽으로 나오는 거고. 3번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비판받는 거를 보니까는 이 대절을 요약하면 뭐야? 인스타나 유튜버 스타들이 엘리트 명성의 영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장벽이 있다는 건,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아, 가는데 실제적인 장벽을 직면하고 있다? 결국에는 건너가지 못하고 있구나. 끝까지 일단 읽을게. 하지만 그러한 비판이라는 건 또한 miss the point, 요점을 놓치다. The criticism, 이러한 비판이라는 건 앞문장에 this criticism에 연결시키면 되죠. 연결시켰다. 4번 문장의 주어 the criticism은 앞문장에 있는 this criticism, 즉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라는 것은 근데 너 잘 모르고 있네. 요점을 놓치고 있네. 근데 뭘 모르는 거냐면 평범한 명성의 그러한 현상이라는 게 reconstruct,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명성의 의미라는 걸. 결국에 얘를 쉬운 말로 바꾸면은 아까 필기했던 평범한 명성이라는 게 전통적인 명성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혹은 평범한 그러한 명성의 현상이라는 게 명성이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트 페임에 대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5번 문장. 5번 문장은 결국에 엘리트 유명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엘리트 유명인 혹은 명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데 도대체 그 엘리트 유명인이나 명성이라는 건. 그 다음에 6번에서 7번 문장이 설명하는 건 뭐야? Ordinary celebrity, 평범한 유명인. 즉 인스타나 유튜버 스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하지만 요점을 놓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이라는 건 지금 4번 문장이 얘기하는 건 평범한 명성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평범한 명성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차이를 얘기해주죠. 엘리트 유명인과 평범한 유명인의 특징을 이제 묘사하죠. 엘리트 유명인들은 상징화된답니다. 스타라고 비유하잖아. 스타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 다음에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신비롭고, 미스터리, 신비롭고, 그 다음에 하이어러키컬, 계급적인, 계층적, 거리. 나와는 되게 먼 사람 같아. 다른 인종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naturalized, 타고난 특징.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재능과 그런 계급에 있어서 나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배우를 보면. 근데 평범한 유명인들은 그냥 관심 끄는 거야. 관심 끌기. 어떻게? through 전치사. 규칙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죠. 다른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과 규칙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냥 관심 끄는 거거든. 7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어디 있냐 얘들아.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achieving 동사는 is죠. 동명사 주어니까는 단수 동사 is. 즉 평범한 명성을 성취하는 것은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로서 like 뭐야? 잘하는 거야. 그냥 게임 잘하면 돼.
왜 그러는 줄 알아? 이러한 sphere, 영역에서 명성이라는 것은 이거 그냥 한 단어로 해석할게요. only 정도로. 단지 nothing more nor less than 단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거든. 관심의 스케일, 규모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this sphere이 뭐를 의미할 것 같냐? 어떠한 영역에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한 영역에서 명성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다. 관심의 그러한 규모 혹은 척도에서. 이러한 영역은 어떠한 영역을 얘기하는 걸까? 개인? 뭐 대답해봐. 아, 게임의 영역. 괜찮은데? 구체적인 예시니까는 상관없긴 하겠네요. 게임의 영역에서 그것도 괜찮고.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진술로 얘기해봐, 민서야. 평범한 영역. 평범한 사람들의 영역이죠. 즉 평범한 명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디스스피어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표시해. 이러한 영역이라는 건 결국에 평범한 명성을 얻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소셜미디어 셀러브리티로서. 결국에는 비동사 뒤쪽에 게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는 거. 즉 내가 SNS, 인스타나 유튜버 좀 해서 이제 관심 없는 거는 결국에 평범한 페임,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점수 받는 거잖아. 관심이라는 규모에서 동격. 그 관심이라는 규모가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 측정 기준이 되는 거죠. 구독자, 몇만 구독자인지, 팔로워, 라이크 혹은 클릭. 근데 이런 게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 정확히 말하면 빌트의 선행사는 매트릭스이긴 하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그쵸? 내재된, 만들어진 그러한 측정 기준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다 했냐? 2번이랑 3번 문장도 요약해줄게. 아까 해석했던 것 중에 2번이랑 3번 문장을 요약하면은 SNS 유명인들이 받는 비판이죠. 2, 3번 문장 요약하면 SNS 유명인들이 받는 이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걔네 왜 비판해? 이거 명성의 의미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지문이고, 주제문은 4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예습할 때 주제문에 별표 쳐오는 거 잊지 마라. 예습을 철저히 꼭. 35번 지문에서는 일단은 7번 문장 지울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걸 제거하는 거죠. 7번 문장 포커싱으로 시작하는 문장 지우고, 문맥상 이제 흐름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얘들아, 벼락치기만으로는 장기 기억으로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질문이죠.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은 뭐를 해야 된대?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래. 우리가 오자마자 그 테스트 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시험을 봐야 된대.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대. 모든 공부가 똑같죠. 우리는 왜 착각할까? 크래밍. 벼락치기라는 게, 시험을 벼락치기 하는 게 최고의 학습 전략이라고 착각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differentiate,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양한 부분을 우리의 기억의 다양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직후라고 해석하면 된다. immediately after. 우리의 교과서나 혹은 우리의 그 수업의 노트를 읽은 직후에는 정보라는 게 완전히 프레젠트 또 나오네. 존재하고 있죠. 우리의 그 정신 속에. 본 직후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 그것은 있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작업 기억,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에
활성화된 형태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앞문장이 information에 해당되죠? information. 교과서나 필기, 수업의 필기 노트를 본 직후에는 그 정보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우리는 느낀답니다. 마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역시나 이시지칭하는 것도 뭐야? information이죠. information. 착각이 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시 한번 present 존재하거든. 우리의 단기 저장 공간에는.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has nothing to do with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과? 관련이 없다. 장기적인 기억과는 관련이 없답니다. has nothing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다. 얘 반의어는 nothing을 뭘로 바꾸면 될까? something으로 바꾸면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 된다. 이 nothing이라는 단어 하나만 nothing을 something, has something to do with로 바꾸면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나 필기노트를 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메모리와는 기억과는 상관이 없대요. 근데 이러한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하잖아. 장기 기억이 우리가 필요하잖아. 왜? recall?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쵸? 상기하기 위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같은 정보를 며칠 후에 되냐?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몇 초나 몇 분 후에 그 작업 기억이라는 건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몇 초 몇 분만 지나도 사라져. 그 다음에 며칠 후에는 그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죠. unless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무엇의 줄임이냐? if? not의 줄임이죠. 그러니까 이 unless 뒤에 있는 거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만약 너가 다시 그쵸? 시험 보지 않는다면, 재시험 보지 않는다면 너의 지식이라는 걸, 기억이라는 건 어떻게 된대? 사라지게 된답니다. 되냐?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반복하라는 거죠. 정보라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역시나 이투 가주어 진주어 필수적이랍니다. 학습 자료 공부해. 그런 다음에 너 자신을 테스트해봐. rather than이 어려우면 not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모든 너의 시간이라는 걸 공부하는 데만 보내지 말고 시험을 보라고.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6번이랑 8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6번이랑 8번. 그 다음에 마지막 집은 36번. 결국엔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학습한다는 거냐 얘들아. 중심 내용 몇 번으로 가져왔어? 몇 번? 1번. 1번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거울 뉴런의 발견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의 발견이라는 것은 그 매우 바꾸어 놓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즉 학습하는 거죠. 관찰함으로써. 이거 동격이다. 일단 구조로 봤을 때 더 웨이랑 위, 지금 화면 보면 이거 문장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내가 동그라미로 묶은 부분 we think부터 capacity까지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걸 알 수 있죠.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거죠. 타동사일 경우 주어는 미고 목적어는 전치사 오브디 쪽에 capacity 있잖아. 그럼 way랑 위 사이에 생략된 건 뭘까? 그쵸? 대시나 in which. how는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완전 불완전 생략된 게 무엇인지 이건 이행문의 관계사 페이지만 외우면 알 수 있는 거죠. 설명이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워.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표현된 문장이 몇 번이냐? 전부 다 1번 문장 주제문으로 골라왔냐? 1, 2번. 2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상관없긴 합니다. 저는 9번 했거든요, 결국. 결국 우리는 많이 배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봄으로써, 즉 관찰함으로써.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죠. 1, 2번도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고. 9번으로 칠게요. 1, 2번 표시해온 사람은 그렇게 치세요. 상관없어요. 한 줄 정리 해올 때만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as부터는 동그란 거로죠. 뒤에 전치사 명사 나오니까 I로서, 그러니까 I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는 어떻게 많이 배워? observing, 관찰. by ing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함으로써 방법. 뭐를 관찰해? 다른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뉴본스, 신생아들은 첫 주, 생애 첫 주 동안 타고난 경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그들의 혀를 내미는 경향. 근데 조건이 붙어. 무조건 메롱하는 게 아니야. 조건이 뭐야?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것을 내민다면. stick out은 무엇을 내밀다라는 뜻이다. 이거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지 않냐? 나와? theirs는 그러면은 뭘까? their, tongues, 수일치. their tongues. tongues. s만 붙이면 된다. 복수로. their tongues. 그러한 모방이라는 것은 완벽하진 않답니다. 그러한 모방이라는 것은 신생아가 혀를 내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부모가 내밀었을 때. 그쵸? 즉 서치 이미테이션 한글로 쓴 거 한번 확인해봐 지금. 부모가 혀를 내밀었을 때 신생아가 모방하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모가 혀를 내밀었을 때 신생아가 모방하는 것. 이렇게 요약하면 된다. 결국에 3번 문장. 너는 얘들아 여기에서 뒤에 구조 한번 봐봐. 5번 문장에 C 뒤에 구조 봤어? 얘 C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뭔지 모르면 이 행문의 대표동사 페이지 외우세요. 너는 그 혀라는 게 이제 내밀어지는 거를 못 볼지도 모른대. each time 너가 너의 것을 내밀 때마다 너의 신생아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부모를 얘기하는 거다. parents. 부모를 얘기하는 거야, 문맥상. 그러니까 부모가 혀가 내밀어지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대.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you stick. your스는 그건 뭐야? your? tongue이야, tongue이라고 하자. tongue 왜 이렇게 스펠링 어렵냐? 헷갈려, 젠장. 맞게 썼냐? S 빼, 젠장. S 빼. 하지만 만약에 너가 그것을 many times, 여러 번 한다면 그 혀라는 것은 나올 것이랍니다. 더 자주, 뭐 할 때마다? 너가 다른 것을 할 때마다. 여튼 5번 문장이 얘기하는 것은 혀 많이 내밀면은 결국에 그 아이가 혀를 많이 내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아이들은 옹알이하죠? 나중에는 뭐 하기 시작해?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들의 부모가 만들어내는 사운드. 오른쪽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얘들아? 그 쓰임까지 얘기해봐.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동그란 거로 묶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생략된 것까지 암기해서. 나중에 여전히 그들은 백큐ම් 클리너 뭐를 갖고 놀아?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망치. 근데 이게 뭘 따라한 거야? 그들의 부모를 따라하는 건데 역시나 7번 문장에 데이가 지칭하는 건 누굴까? 그쵸? 베이비스 앞문장이.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를 모방한다는 거를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혀 내밀면은 혀 내민다.
진공청소기 엄마가 미니까는 진공청소기. 뭐 망치도 마찬가지고. 즉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8번 문장. 우리의 문화 얘들아 인위치 뒤쪽으로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우리의 현대 문화라는 것은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우리는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읽고 그 다음에 모두지요. 스페이스십. 우주선도 짓고 학교도 가잖아. 근데 이게 작동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제한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우리가 타고난 행동에 혹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행동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구조 파악되냐? 일단 역시나 behavior 오른쪽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거든? 그럼 뒤에 생략된 문장의 구성 성분 with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run 뒤에도 없잖아. 되냐? 얘들아 타고난 행동만 하고 실제로 배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관찰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축적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에 우리는 배울 수 있답니다. 많은 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굳이 내가 타고나지 않아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성공하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습해야 되는 친구들은 일요일까지 자습하고